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여자대학교 TWU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 함께해 주셨고요. 오늘 한 분 게스트를 더 모시고 오셨습니다. 현재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베일러 스칼 앤 화이트 잭 굉장히 기네요. 이 베일러 스칼 앤 화이트 심혈관 병원에서 근무하고 계신 변재웅 간호사님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우리 이미경 교수님은 이제 매달 저희 초대석에 함께 해주신데요. 오늘 또 특별한 게스트분 함께 오셨습니다. 네, 아주 멋있는 간호사분을 어렵게 모셨습니다. 어렵게 모셨죠? 네.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저는 오늘 또 게스트가 오신다는 이야기를 오늘 아침에 들었어요. 그러셨어요? 네. 그래서 저는 뭐 언제든지 게스트분들 오시는 건 환영을 하죠. 그래서 방송 시작할 때 이제 3부에 이런 초대 손님이 오십니다. 소개는 해드렸거든요. 네. 변재웅 간호사님 함께 오십니다 했는데 당연히 여자분일 거라고 왜 이 이름을 보고도 여성 간호사라고 생각했는지 네. 처음 스튜디오 들어오실 때 깜짝 놀랐잖아요. 네. 맞아요. 요즘 남성 간호사분들 많이 계시죠? 네. 선생님 어떠세요? 많이 계세요? 선생님 병원에? 예, 미국은 남자 간호사가 아주 많이 있죠. 많이 네. 있죠. 네. 네. 저희도 학생들도 많거든요. 남성 학생들요. 네. 이게 조금 선입견인 것 같아요. 예전에 이제 여성분들이 많이 종사를 했지만 네. 요즘은 남자들이 또 해야 할 일들도 더 많잖아요. 네, 맞아요. 널싱 쪽에. 네. 변재웅 간호사님 어쨌든 반갑습니다. 네, 네. 우리 보이는 라디오 보시는 분들 이렇게 옆모습 지금 나오시는 것 같은데 굉장히 말씀하신 대로 핸섬하시고 간호사처럼 딱 밖에서 보면 간호사가 아니실 것 같은. 네, 직접 자기소개 좀 해주세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시는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는 그 달라스 다운타운에 있는 좀 이름이 깁니다. 영어로 베일러 스칼 앤 화이트 잭 앤 제인 해밀턴 하트 앤 베스큘러 하스피탈이라고 심혈관 전문 병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네, 그곳에 어떤 일을 하시나요? 저는 그러니까 이 병원이 심혈관계 전문 특화된 병원이라서 심장 질환과 아니면은 말초혈관 관련된 그런 질환자들을 케어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서 저는 그 심혈관 중환자실과 텔레메트리라고 그 하트 리듬, 그 심전도를 보면서 케어를 하는 그런 병동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설명을 해주셨는데 알 것 같으면서도 왜 드라마에서 보면 옆에 네네. 기계가 엄청 많잖아요. 네. 그 이제 심전도 이렇게 맥박수 이렇게 뛰고 네. 그런 거 항상 분석하면서 심장을 이제 케어하는 그런 병동이라고 쉽게 생각하면 되죠.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뭐 다들 위중하신 분들만 계신 건 아닌 거죠? 중환자실도 일하시고 그냥 일반 병동에서도 일하시고. 중환자실에는 위독한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항상 뭐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느 정도 가벼운 분도 계시고 금방 가신 분도 계시고 다양합니다. 네. 오늘 이렇게 쉬시는 날인데 말씀하신 대로 특별히 어렵게 이렇게 모셨다고 하는데 귀하게 모셨습니다. 그만큼 오늘 저희가 좋은 정보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오신 발걸음이 헛되지 않도록. 자, 그렇다면 오늘 소개해드린 대로 심혈관계 병원에서 계시니까요. 오늘 인터뷰 주제를 심혈관 질환 및 그 예방법으로 이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죠, 교수님? 네, 맞습니다. 네. 이 심혈관 질환이요, 전 세계 사망 원인의 1위예요. 그리고 한국인 사망 원인의 2위라고 합니다. 네. 엄청나죠. 네. 그리고 그래서 그 세계 심장 연합회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년 9월 29일을 세계 심장의 날이라 이렇게 정해놓고 이 심혈관 그 예방 치료 이런 거에서 지금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네. 네. 제가 이제 오늘 그 방송을 위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뒤져봤더니 이제 미국 내에서는요, 지금 매 37초마다 한 명씩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을 하고 있다 그러고 매년 4명 중에 1명이 이 심혈관 질환으로 사망하고 있답니다. 이제 미국 내에서요. 그리고 미국 내에 이제 특히 거주하는 아시안 중에 제가 한인은 따로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던데요. 네. 이제 아시안이라 하면 우리 한인도 포함이 되잖아요. 근데 그 아시안 중에서 47.4%의 남성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고 37%의 여성이 심혈관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심혈관 질환을 앓고 있고 또 사망의 그런 위험도가 가지고 계시는 거죠. 그러네요. 네. 그러면 이
남성의 아시아인 남성의 47.4%라면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치네요. 그렇죠. 네. 엄청나게. 네, 아마 우리가 식습관의 변화라든가 스트레스도 많고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특히 요즘같이 이제 일교차가 심한 환절기에는 하루에 이제 10만 번 이상 뛰는 이런 심장에 무리가 가기 마련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특히 일교차가 10도 이상 차이가 나면 이 심내혈관 질환으로 사망률이 4%나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그리고 40, 50대 이제 돌연사 하시는 분 있죠. 그런 거에 주된 원인이 이 심혈관 질환이라고 합니다. 네, 돌연사의 주범이기도 하다. 네, 네. 그러니까 그만큼 좀 무서운 그럼요. 질환이고요. 네.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방할 수 있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좀 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네.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맞아요. 네. 여기 또 준비해 오신 유명인들 심근경색으로 사망한 유명인들 이렇게 맞아요. 그 개그맨 김형곤, 조련 수영 선수 그리고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등이 네. 이렇게 심근경색으로 사망을 했고 네. 삼성 이건희 회장도 그렇죠. 네. 급성 심근경색 네. 로 치료를 뭐 받으시고. 치료를 받고 네. 계신다. 네, 그만큼 좀 무섭고 많은 사람들이 겪는 질환이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종류가 또 다양하게 있죠. 네. 심혈관 질환도 네. 어떤 것들이 있죠? 심혈관 질환은 그 심장과 연결된 주요 동맥에서 발생한 질환들을 모두 포함하는데요. 이제 선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고 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요인들로 이제 후천적으로 심장병을 가질 수도 있는데 이 심장의 구조를 보면 심장 근육 또 거기에 달린 혈관 그다음에 판막 그다음에 심장이 잘 뛰게끔 하는 전기 신호를 보내는 그런 체계가 있는데 그래서 이 부위별로 다양하게 질환들이 있습니다. 네. 주요 질병으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고혈압, 그죠? 그다음에 그 심장의 맥박이 빨리 뛰었다, 늦게 뛰었다는 빈맥, 뭐 서맥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부정맥 쉽게 얘기해서요. 네. 그다음에 뇌혈관 질환,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뭐 뇌졸중, 중풍 이런 거. 그다음에 심부전, 심부전은 심장 기능이 약해져서 혈액을 몸에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병입니다. 네. 그래서 그리고 관상동맥 질환이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협심증, 그다음에 심근경색증, 동맥경화증 이런 질환들이 있는데 이제 나이가 들면서 혈관에 지방이 축적이 되고요. 네. 좁아지면서 딱딱해져요. 그러면 이제 그 심장 주변에 있는 그 동맥, 관상동맥들이 좁아지고 또 피가 충분히 공급되지 않으면서 이런 관상동맥 질환들, 협심증이나 심근경색이 생깁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점점 심해져서는요, 결국 그 심장 역할을 제대로 못하게 되면 우리가 심부전이라는 우리 보통 얘기하기를 심장 질환의 종착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이제 심부전증이라는 병이 이제 아주 심각한 병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질병을 지금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네. 그렇다면 이 관상동맥 질환과 관련된 우리가 이게 좀 무섭다는 건 이미 알고 있으니까 네. 그 원인을 보고 네. 증상 그리고 치료와 예방까지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협심증이나 이제 심근경색증 갑자기 올 수도 있고 네. 또 사실 평상시에 겪었는데 한 그러니까 심장마비의 심근경색의 5번의 경우 중에 한 번은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또 있다고 합니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조 증상을 알면은 빨리 예방하고 병원을 찾아가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 대해서 오늘 자세히 이제 변지웅 선생님께서 아주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겁니다. 네, 이렇게 실전에서 환자들을 만나보고 치료도 도와주시는 우리 변재웅 간호사님 함께 이야기를 나눠볼게요. 그렇다면 이렇게 심각하고 무서운 질병인 심혈관계 질환, 이 주요 원인이 뭘까요? 심혈관계 질환 중에서 금방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관상동맥 질환이 있습니다. 네. 관상동맥이라는 거는 그 심장이 있으면은 그 심장을 주위에 있는 그런 동맥, 심장을 둘러싸고 심장에 혈액과 그 산소를 공급하는 그런 동맥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그게 왜 관상이냐면은 그 튜브처럼 생겼다고 해서 관이 아니고 그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맥들이 생김새가 관처럼 생겼다, 아, 왕관처럼 생겼다 해서 관상동맥이라는 겁니다. 네네. 영어로는 코로네리라고 하는데 그 자체도
그 왕관이란 뜻이죠. 아, 그래서 그 관상동맥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관상동맥이 온몸에 펌프질을 해서 혈액을 공급하는 그 심장에 혈액을 공급하는 거기 때문에 이 관상동맥에도 질환이 생기면은 그 심장의 그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지 못하기 때문에 네. 그 온몸에 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에 문제가 생기면 또 다른 부위에 또 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는 거죠. 그렇겠네요. 네. 그 주요 원인이라고 하면은 크게 봐서 고혈압과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이 네 가지를 가장 큰 4대 요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외에도 비만, 운동 부족, 식습관, 그 나쁜 식습관이죠. 고칼로리, 고지방 음식을 많이 섭취하시고 아니면 스트레스나 노화 그리고 유전적 요인 등등이 있습니다. 네. 관상 동맥이 뭔지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어요. 저도 네. 이제 들으면서 배우는 것 같아요. 네. 관상 동맥이 심장을 둘러싼, 그러니까 왕관 모양이라고 해서 네. 그 관상 동맥이라고 하는데, 저같이 비전문가가 생각을 해도 심장을 둘러싸고 있는 그 동맥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할 네. 것 같습니다. 관상 동맥에 문제가 있으면 몸 다른 곳까지 혈액을 이렇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그것에 어려움이 생긴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 가지 위험인자 많네요. 다양하네요. 네. 예, 뭐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비만, 운동 부족, 그리고 나쁜 식습관, 스트레스, 노화 그런 것들이 있는데, 네, 좀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실 예. 수 있나요? 제가 흡연을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은 그 흡연을 하실 때 그 활성산소와 유해산소가 많이 공급이 됩니다. 그 혈액 속으로요. 네, 그래서 그런 활성산소와 유해산소가 혈액 안으로 녹아 들어가면은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 안에도 다른 뭐 혈관 속에도 쌓이겠지만 관상동맥 속에도 쌓이게 됩니다. 네, 그렇게 되면은 서서히 쌓이면서 시간이 지나면서 세포막의 기능이 저하가 되고 세포막이 벗겨지게 됩니다. 네, 그럼 그 세포막에 데미지가 가게 되고 그럼 그런 데미지를 통해서 세포막 그 관상동맥 안에 염증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나쁜 콜레스테롤 등이 더 많이 쌓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게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원인이 될 수가 있고요. 네. 그, 흡연하면 폐에 안 좋은 건 당연히 다들 알고 네, 계시지만 네. 이제 이 관상 동맥에도 네. 좋지 않은 영향을 예. 끼친다 이렇게 또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저는 어떤 강의를 듣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예, 들었는데요. 네. 우리 변재용 간호사님 예. 흡연 안 하시죠? 예, 하시나요? 안 합니다. 근데 왜 아, 잠깐 주춤하셨어요? 예전에 예. 하셨다가 아니요, 끊으셨군요. 예전에도 한 적 없습니다. 네. 네. 네, 흡연이 참 여러 가지로 건강에 좋지 예, 않다는 흡연은 거는 정말 안 좋습니다. 예. 네, 많이들 아시지만 그러게요. 또 한 번 시작하면 이게 끊기가 힘드셔서 많은 네. 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 네, 같습니다. 많은 남자분들이 매년 1월 1일 날 서약서에 쓰잖아요. 네, 그렇죠. 맞습니다. 실천을 못해서 그렇지. 맞아요. 네. 흡연이 이 심혈관계 질환에 안 좋다.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고요. 네, 또 계속해 주시죠. 그리고 그 흡연을 다시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요. 네네. 흡연은 정말 시작하시자마자 거의 즉시적으로 안 좋은 효과가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젊은 남성들 중에서도 가끔씩 이런 동맥 경화나 그 심혈관과 질환으로 입원하셔서 치료받으신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네, 그런 분들 중에서는 그런 유전적 요인 때문에 다른 걸 안 하시더라도 그런 것 때문에 특별히 원인을 알 수 없는 그런 이유로 입원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네. 흡연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젊은 층들에서는 이런 관상동맥 질환이 가장 큰 이유가 흡연입니다.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고지혈증과 당뇨, 고혈압도 그 보면은 흡연과 비슷한 이런 경로로 관상동맥에 그 상처를 입히거나 데미지를 주게 됩니다. 네, 고지혈증 같은 경우는 정말 그 나쁜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 같은 그런 것들이 높아져서 그런 것들이 관상동맥 안에 쌓이거나 그 많이 쌓이게 돼서 그 관상동맥을 막아버릴 수도 있고요. 네. 아니면은 쌓였던 그런 콜레스테롤이나 중성 지방의 나쁜 그런 혈전들이 벗겨지게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떤 이유로 그 쌓였던 콜레스테롤이 쌓인다고 해도 그 쌓였던 콜레스테롤 밖으로 이렇게 막이 형성이 돼가지고 네, 혈액은 어느 정도 공급이 되거든요. 근데 그 쌓였던 콜레스테롤이나 혈전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면은
그 안에 깊숙이 있던 그 혈전이나 콜레스테롤이 혈액과 만나게 됩니다. 네. 그리고 관상동맥 안에서도 출혈이 약간 발생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그 출혈이 발생하게 된 그 부위가 굳어버리게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그 보통 상처가 났을 때 딱지가 생기는 것처럼 그렇죠. 그런 식으로 관상동맥 안에서도 딱지가 생기거나 혈전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갑자기 순식간에 그렇게 관상동맥이 막힐 수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당뇨도 큰 원인인데 당뇨 자체가 바로 관상동맥 질환을 유발하진 않지만은 그 당뇨 자체가 정말로 큰 안 좋은 그런 고질적인 병인데 이런 고지혈증에도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관상동맥 자체를 또 약하게 만들 수가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그런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렇군요. 오랜 시간에 걸쳐서요. 네. 그리고 고혈압 자체도 혈압이 높아지니까 관상동맥에 큰 압박을 주게 되거든요. 그게 지속적으로 계속 그런 큰 압박이 주어지게 되면은 관상동맥 안에 또 상처가 생기거나 네. 약간 그 막이 벗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벗겨지는 과정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벗겨지는 과정을 통해서 혈액이 나오게 되면은 딱지가 생기고 혈전이 생기고 관상동맥을 막아버리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혈압 관리도 아주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네 가지 주요 그 위험 인자라고 할까요? 흡연 설명해 주셨고요. 그리고 고지혈증, 당뇨병, 그리고 고혈압까지 이 관상동맥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자세하게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저는 들으면서 느낀 게 이런 좀 질병들이 다 좀 연관이 있다. 예. 하나가 안 좋으면 좀 다른 것들이 네. 다른 것들을 또 이제 다른 것들에 걸리기 좀 쉽다 이런 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뭐 예방법이나 관리법도 비슷할 것 같아요. 그렇죠? 네. 맞아요. 저희가 시간이 조금 많이 가서요. 잠깐 노래 한 곡 듣고 쉬어가는 시간 가지고요. 계속해서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 제가 준비한 곡 제주 소년의 귤. 갑자기 관상동맥 이야기하다가 조금은 생뚱맞기도 한 것 같은데 노래 한 곡 듣고요. 광고 듣고 저희 다시 돌아올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텍사스 여자대학교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과 베일러 스칼앤화이트 심혈관 병원에서 근무 중이신 변재웅 간호사님과 함께 초대석 꾸며보고 있습니다. 오늘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이야기 나누고 이제 마지막에 쫙 설명을 드리고 예방법 참 중요하잖아요. 예방법까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어요. 그렇다면 증상은 어떤 증상이 있나요? 네, 관상동맥 질환의 주요 증상에는 흉통이 있습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건데 네. 흉통을 말씀드리자면은 뾰족한 그런 그 통증이라면은 그 심혈관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럴 경우는 그 심장 근육이나 아니면 그런 막의 그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통증이 생길 수가 있고요. 네. 심혈관 질환 증상이라면은 그 흉통이 주먹 사이즈보다 크거나 아니면 그 정도 되고 아주 굵은 느낌이고 아. 근육통 같은 그런 느낌이어야 됩니다. 네. 심장 자체가 근육이거든요. 근육 덩어리 때문에 교과서에서 배우기로는 코끼리가 가슴을 짓누른 듯한 그런 느낌이라고 표현하거든요. 보통 학교에서 그렇게 가르칩니다. 너무 재밌게 예. 표현을 하네요. 네. 그런 아주 답답한 느낌, 메스꺼움, 아주 그런 그 근육통 같은 얼얼한 그런 느낌, 그런 것이 아주 대표적이고 네. 그런 느낌이 목이나 왼쪽 어깨로 이렇게 뻗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럴 경우 아주 대표적인 그런 증상이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배 쪽이 아프거나 등 쪽이 그런 식으로 얼얼하게 크게 그런 근육통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개인차가 또 있고요. 네. 그리고 연령이 높으신 분들은 아예 통증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감각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네. 그리고 당뇨병 환자의 경우에는 신경염을 앓고 있으실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또 통증을 좀 못 느끼거나 다르게 느낄 수도 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아주 대표적이고 그리고 식은땀, 메스꺼움 그런 게 있고 그 흉통이 가장 대표적이죠. 네. 가슴 중앙이나 약간 왼쪽이나 아니면 어깨나 목 쪽으로 이렇게 뻗어가는 그런 흉통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렇게 심장 관상동맥 질환 이제 심장 쪽에서 있으니까 이제 흉통이 네. 대표적이라고 하셨는데 배 그리고 등까지 여성분들의 경우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다고 하셨고 기억해 두실 점이 이렇게 뾰족한 어떤 통증이 아니라 뭔가 주먹보다 더 사이즈보다 더 큰 그런 네. 것들의 통증, 그런 짓누른 듯한 그런 짓누르는 답답함. 느낌. 예. 네. 네. 그리고
사실 통증이 있으면 그나마 병원에 가고 내가 뭔가 잘못됐구나 네. 이렇게 느끼실 텐데 어떤 질병이든지 이 증상이 없는 게 더 무서운 거잖아요. 네. 예. 이렇게 네. 증상이 없을 수도 있다. 좀 연세가 있으시거나 아니면 일부 당뇨병 환자 중에서 이 통증이 없으실 수도 있다고. 그럴 경우는 더 네, 위험합니다. 맞아요. 네, 더 증상이 위험한 것 없으면. 네. 같아요. 당뇨를 가지시면 신경이 좀 둔해지신대요. 아, 그래서 네. 자, 이렇게 증상까지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증상이 없으신 분들은 규칙적으로 이제 건강 체크를 하시고 그렇게 해서 좀 발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그렇다면 심근경색이 왔을 때 또 이 응급처치법 빠르게 대처하는 법이 중요하잖아요. 교수님 네. 어떻게 응급처치를 해야 되죠? 좀 전에 변재영 선생님이 잘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런 증상이 있으시면 이렇게 심근경색증이나 협심증인데요. 네. 크게 요 두 가지가 이제 주로 가슴 통증을 이제 가지시게 되는데 약간 구분해 드리면 협심증이라고 할 때는 주로 심한 운동 시에만 혈액 공급이 부족해서 가슴에 통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고요. 네네. 심근경색증인 경우에는 혈액 공급이 완전히 차단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가만히 쉬고 있으셔도 가슴 계속 아프신 경우예요. 네. 근데 이럴 때는 이제 완전히 차단된 상태가 30분 이상 지속되면 심장 근육이 영구히 이제 손상을 많이 입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골든 타임 이런 게 네, 있잖아요. 그렇죠. 빨리 이제 제때에 치료를 받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평소와 달리 운동량이나 활동량이 적은데도 이렇게 숨이 몹시 차고 또 가슴이 뛰는 증상, 어지럽거나 메스껍거나 구토를 하는 이런 증상이 있으시면 지체 없이 이제 911 전화를 하시고요. 네. 그런 증상을 얘기하시고 또 심근경색이 있어서 이렇게 쓰러지신 경우에는 옆에 주변 분들 이제 있으시면 심폐소생술을 옆에서 해주시면 좋겠어요. 네. 네. 그리고 중요한 거는 2~3시간 내에 빨리 응급실로 가셔서 큰 병원에 가서 빨리 치료를 받으셔야 되거든요. 네. 그 골든타임 놓치지 않도록 빨리 특히 빨리 이제 병원으로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보통 잘못 알고 계시는 민간요법 있잖아요. 뭐 속이 막혔으니까 손을 딴다든지 아니면 다리를 주무르신다든지 이런 네. 걸로 시간을 지체하지는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시간 지체하지 마시고 911 바로 연락하시고 네. 빠르게 병원 가는 게 중요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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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이건 이제 심근경색이라는 좀 다급한 상황이 왔을 때 그렇게 하라고 네.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 이 관상동맥 질환 진단을 보통 어떻게 하고 또 치료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예, 진단법을 먼저 말씀드리자면 심전도가 있습니다. 심전도는 간단히 줄여서 영어로 EKG라고 말씀드리는데요. 네. 독일어에서 나온 건데 줄여서 EKG라고 영어로는 일렉트로카르디오그램이라고 합니다. 네. 심장이 그 전기 신호로 인해서 뛰는 거기 때문에 그 전기 신호를 그 분석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걸 보면은 어떤 근육 어떤 부분에서 어느 정도가 막혔는지 대충은 그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혈액 검사로 트로포닌이나 마이오글로빈, CK라는 그런 심근 효소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 단백질 복합체인데 심장 근육이 어느 정도 괴사가 되거나 데미지를 입으면은 이런 게 혈액 속에 많이 녹아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이 증가하면은 어느 정도 심장 근육이 그 영향을 받았다고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더 자세히 검사하기 위해서는 심혈관 조영술이라고 하는 그런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큰 동맥 주로 그런 그 사타구니나 아니면은 그 팔목 쪽에 있는 그런 큰 동맥을 통해서 네. 관을 주입을 해서 그 관을 심장 동맥 안으로 이렇게 집어넣습니다. 그런 후에 엑스레이를 찍어서 어느 정도 막혔는지를 정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겠네요. 예, 그리고 아니면 심장 초음파 검사나 스트레스 테스트라고 심장에 어느 정도 무리를 줘서 심장이 어떻게 반응하는 걸 보는 그런 테스트도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스트레스 테스트 중에서 약물을 또 주입해서 그런 약물에 심장이 또 어떻게 반응하는가 그런 걸 보는 스트레스 테스트도 있고요. 네, 여러 이렇게 가지 있습니다. 진단할 수 있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있네요.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이제 관상동맥 질환이다 이렇게 진단이 됐으면 어떻게 치료 방법도 또 다양하게 있나요? 그 치료 방법은 주로 약물요법이 있고요. 가장 처음에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좀 약한 경우에는 그렇게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네. 아니면은 혈전 용해 방법이나 둘 다 이렇게 같이 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 혈전 때문에 심장 동맥이 막힐 경우가 많기 때문에 혈전 용해를 하는 그런 약물을 투입할 수도 있고 네. 아니면은 막힌 경우가 그 관상 동맥이 막힌 정도가 지나쳐서 보통 한 70에서 75% 이상이 그렇게 막히면은 시술을 하게 되거든요. 네. 그 시술이 이름이 관상 동맥 풍선 확장술이라는 것도 있고 벌룬 엔지오플래스티라고 합니다. 영어로는. 네. 아니면은 스텐트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네. 텐데요. 들어봤어요. 그거를 삽입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 스텐트 좀 많이 흔하게 하시죠? 예, 요즘에는 아주 많이 하고 네.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상 동맥이 많이 막힌 경우에는 그 풍선을 통해서 이렇게 다시 뚫어서 다시 오픈을 시킵니다. 네. 그렇게 오픈시킨 동맥 안에 스텐트를 주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보통 그 철 재질로 돼 있는데 정확한 철은 아니지만은 그런 금속 재질로 돼 있습니다. 네. 보통 3에서 4mm 직경이 되고요. 길이는 한 10mm 정도 됩니다. 네. 그거를 다시 오픈시킨 동맥에다가 주입을 시켜서 다시 이렇게 막히는 걸 방지하는 거죠. 아, 네. 하지만은 스텐트를 삽입했다고 해서 이게 무조건 이제 완치가 됐거나 앞으로 이런 일이 안 일어난다는 건 보장은 없거든요. 네. 스텐트를 삽입다 해도 다시 이게 재경화가 일어나서 다시 막힐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그 이후에도 약물 치료를 계속 하셔야 되고 네. 조심하셔야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큰 수술인데 이 막힌 동맥이 여러 가지가 되고 정도도 지나쳐서 스텐트 삽입으로는 이게 좀 어렵다 싶은 경우에는 네. 다리나 팔에서 자기 본인의 정맥을 잘라내서 이 관상 동맥 막힌 부분을 우회를 해서 이어 붙이게 됩니다. 아, 그런 식으로 그 심장 근육에 혈액을 공급하게 되는 그런 수술도 있습니다. 네, 이 수술은 이제 앞에서 설명해 주신 예. 것들로 이제 치료가 되지 않으면 아주 심각한 경우에 예. 경우에 이렇게 네, 관상동맥 우회 예. 수술까지 해야 될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사실이 많다고 하는데 몇 가지 이제 직접 환자를 보시니까요. 변재웅 우리 간호사님께서 예를 들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대중들이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 오해를 하는 경우가 좀 많으신 게 있는데요. 그 예를 들어서 쇠고기보다 삼겹살을 많이 먹으면 동맥 경화증에 잘 걸린다 이런 걸 생각하시는 분도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럴 것 같아요. 왠지 그 지방이 예. 많으니까요. 예. 네, 아닌가요? 쇠고기에 지방이 많긴 하지만 그건 아닙니다. 네. 오히려 쇠고기가 조금 더 그 위험성이 높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삼겹살 좋아하시는 분들, 예. 나 계속 열심히 먹어도 되겠다.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렇다고 삼겹살을 그렇게 권장하는 건 아니지만은 삼겹살보다는 소의 그 기름이 포화지방산의 비율이 더 많습니다. 아, 그 포화지방산들은 잘 분해되지도 않고 음. 그런 것들이 또 혈관 속에 잘 쌓이거든요. 아, 또 그런 것들이 또 콜레스테롤을 또 높이는 그런 영향도 있고요. 그래서 네. 약 비율은 소 그 고기 쪽에 약간 그런 안 좋은 기름이 약간 더 높습니다. 그렇다면 소고기 중에서 이렇게 그 지방 부분이 몸에 예, 나쁜 거잖아요. 그렇죠. 살코기는 괜찮은 거죠? 살코기는 괜찮지만 그 안 좋은 기름의 그 비율이 소에 더 많습니다. 네, 예.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것들 어떤 거 있나요? 그리고 날씨가 추워지면 심근경색증 발병률이 높아진다. 이거는 맞을 것 같아요. 겨울철에 예. 조금 네. 더 이런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음. 간호사님. 예, 이건 맞습니다. 맞습니까? 이건 좀, 네. 상식적으로 그런데요. 추운 날씨가 되면은 혈관이 수축이 됩니다. 그래서 심장 질환 발생 빈도가 많이 증가하면 15%에서 한 20% 정도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심장 혈관도 수축될 뿐더러 혈압이 높아지니까 더 위험성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겨울철에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것 있고 제가 하나 또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 심혈관 질환을 겪는 그 나이대나 이렇게 보면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50대 남성, 네, 50대쯤 되시는 그런 남성이 심근경색증 발병 빈도가 높다 이렇게 많이 생각하시는데 맞나요? 아닌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사실 통계는 그건 아니고요. 네, 예, 통계를 볼 때는 60대가 가장 발병률이 높고요. 그렇군요. 예, 네. 그리고 그 다음이 70대, 그 다음이 50대입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스트레스가 물론 또 원인이 될 수 네. 있죠. 안 좋긴 한데 네. 우선은 50대보다는 60대가 가장 발생 빈도가 높고 그다음에 70대, 50대. 네. 그러니까 연령이 조금 높아지실수록 조심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자, 이렇게 몇 가지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에
그게 맞는지 아닌지까지 몇 가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심근경색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이미 맞아요. 심근경색을 이제 앓고 있으신 분들은 적절히 치료를 하셔야 되겠고, 아직 나는 다행히 심근경색과는 거리가 멀다 하셔도 언제 찾아올지 모르니까 예방을 해야 될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예방을 할 수 있을까요, 교수님? 네, 지금 현재 미국 심장학회에서요, 쓰고 있는 그 심혈관 질환 위험도 예측 도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오늘 그걸 잠깐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사실 또 2018년도에 제가 그 텍사스 5대 도시에 거주하는 한인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었는데, 이제 여러 가지 건강 관련을 해서요. 그 당시에 이제 원하시는 분에 한해서 설문지에다가 이제 작성하신 답변으로 향후 10년간 심혈관 질환 위험도를 계산을 해서 네. 예측도 이제 몇 퍼센트의 위험률이 있으시니까 이러한 점은 예방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그다음에 여러 가지 운동법, 식이요법법 이렇게 그때 그 우편으로 발송을 했는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좋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personalized 된 앞으로 네. 이렇게 하시는 게 좋겠다. 네네. 네. 그렇게 그때 쓰던 그 예측 도구를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가 좀 전에 이제 그 연령에 대해서도 우리가 잠시 그 얘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이 그 위험도 예측할 때도 연령이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네. 그 개인 어떤 질병이 있거나 아니면 가족력이 없는 사람인 경우에 단지 연령만 봤을 때 남성의 경우에는 56세 이상, 여성의 경우에는 66세 이상이면 적어도 이 심혈관 질환에 대해서 위험도가 높으니까 조심하셔야 된다라고 우리가 점수를 높게 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네. 근데 기존에 또 다른 심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으신 분에 한해서는 남성의 경우에 55세 이하라도 여성의 경우에는 65세 이하라도 우리가 심혈관 그 질환 발생 위험이 굉장히 높다 이렇게 점수를 높게 치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아까 네. 유전적인 이야기 하셨는데 가족 네. 중에 이렇게 심혈관 질환이 네. 있으시면 발생 확률이 더 높다. 네, 네. 네. 그리고 아주 중요한 거 현재 흡연을 하고 있으면 굉장히 점수가 높아집니다. 네. 위험도가. 흡연. 네, 그다음에 하루에 30분 이상 운동을 하지 않으신 분도 점수가 높습니다. 그렇군요. 위험도가 높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 체질량 지수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BMI 지수 네. 있잖아요. 30 이상인 경우에 지난번에도 그 설문지에 우리가 몸무게, 키 이렇게 계산해서 BMI를 점수를 드렸었는데요. 네. 그 점수가 30 이상인 경우에 그러니까 한마디로 비만이시다. 조금 네. 과체중이시다. 네네. 그런 분들. 네. 네. 그런 분들 점수가 높습니다. 위험도가 높고요. 그다음에 총 콜레스테롤 이런 검사를 했을 때 피검사 수치에서 그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240 이상인 분 아니면 LDL 그 나쁜 콜레스테롤 수치예요. 이게 160 이상인 분, HDL 콜레스테롤 이게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이게 40 이하인 분, 그러니까 콜레스테롤치 피검사 결과를 가지고도 우리가 좀 위험도를 측정을 합니다. 네. 그 밖에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위험도가 굉장히 높다라고 점수를 높게 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런 것들 좀 고위험군에 속할 확률이 높은 것들을 여러 가지 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을 좀 정리해야 될 시간이 벌써 왔습니다. 네. 두 분께 마지막으로 이제 예방 참 중요하잖아요. 네. 지금 여러 가지 교수님께서 이런 것들이 음. 있으면 굉장히 위험하다 설명을 해주셨는데 우리 실생활에서 좀 예방을 하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네. 네. 그리고 우리 청취자분들께 뭐 당부 말씀이라고 할까요? 인사 말씀과 함께 이렇게 해서 예방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변재훈 간호사님, 네. 네, 예방법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그 4대 위험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고혈압, 고지혈증, 당뇨병, 흡연 이 네 가지가 정말 안 좋은데 네, 이런 것들을 방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이런 것들 방지하기 위해서는 식습관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식이요법이나 좋은 음식을 드시고 나쁜 음식을 멀리하시고 그리고 꾸준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간단하게 5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도한 음주와 흡연을 삼가시고 이런 과도한 음주와 흡연은 혈관 내벽에 상처를 입히고 네.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콜레스테롤 그 중에서도 LDL 나쁜 콜레스테롤이거든요. low lipoprotein LDL이라고 low density lipoprotein이라고 합니다. 그것이 높거나 아니면 중성 지방이라고 영어로 트라이글리세라이드라고 하는데 그 두 가지가 높으면은 또 관상동맥 질환의 위험성이 높아집니다. 네,
그런 것들을 좀 낮추기 위해서는 특히 중성지방의 경우에는 한국인들이 전 세계에서 그 높은 비율이 가장 높다고 하거든요. 아, 그래요? 예. 네. 그 중성지방 중에서도 여자분들이 남성분들보다는 약간 더 높아질 수 있는 위험성이 더 높습니다. 네. 주로 그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가 큰 원인이거든요. 우리가 방송하기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 그 피검사 얘기할 때 방송할 네, 때 네. 한번 얘기를 했었잖아요. 저도 800 이상이었다고. 네. 네, 그러니까 사실 그게 150 밑으로 내려가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선생님이 네. 얘기하자고 과도한 탄수화물 섭취 아니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그 중성지방이란 거는 그 사람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탄수화물도 같이 먹지 않습니까? 네. 그 탄수화물을 이 포도당으로 변환이 돼가지고 그 포도당을 쓰고 나서 나머지 그 남는 것들은 간에 글리코겐이라고 저장이 됩니다. 네. 근데 그렇게 저장이 되고도 너무 많이 먹어서 남은 포도당들은 중성지방으로 변환이 되게 되거든요. 아. 그래서 그런 것들이 또 쌓이고 중성지방이 또 나쁜 콜레스테롤을 또 높이는 역할도 하고 또 그렇게 순환이 되기 때문에 네. 중성지방을 낮추시기 위해서는 그런 떡이나 면이나 밥이나 고구마, 감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탄수화물. 드시는 분들은 네. 좀 약간 양을 좀 줄이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 방송 들으시는 여성분들 우리 함께 탄수화물 섭취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그 적정 체중, 혈당, 혈압 관리가 아주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혈압도 정상 그 120에 80 이하가 그 좋다고 하는데 네. 그리고 하루 식사 횟수를 또 늘린 것도 좋습니다. 조금씩 자주 먹는 조금씩 거요? 자주 먹는 네. 게 네. 콜레스테롤 그 수치 유지에 그렇게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중성지방이 높으신 분들은 그리고 탄수화물 섭취를 줄인 것도 중요하지만 유산소 운동도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아까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하루 한 30분 이상의 그런 유산소 운동은 아주 그렇게 권장되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제가 추가로 얘기드리면 음주에 대해서요. 과다한 음주를 피하시라고 얘기하는데 네. 우리가 그러니까 허용되는 음주가 뭐냐면요. 하루에 맥주 한 캔 정도. 네, 일주일에 8캔 이상 먹으면 과도한 음주라고 그렇게 네. 쉽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너무 변재영 선생님 오셔가지고 좋은 얘기 많이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여러분 다 같이 이제 서로 도와가면서 건강한 식습관 가지시고요. 운동 열심히 하시고 심혈관 예방, 질환 예방에 모두 같이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오늘 저도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채팅창에서 한 분이 코멘트를 주셨어요. 우리 남편한테 담배 끊으라고 꼭 한마디 해주세요. 그렇게 네. 이야기하셨어요. 한마디 해주세요. 어디에 어떻게 안 좋은지 한마디로 딱 해주세요. 흡연은 그 건강의 적입니다. 너무 목소리가 부드러우셔서 이게 강력하게 와닿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오늘 설명을 또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흡연이 나쁘다고 굉장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나쁩니다. 방금 고구마 먹었는데 하셨는데 적당히 드시는 건 괜찮습니다. 네. 네. 너무 과다한 탄수화물 섭취 좋지 않다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오늘 TW 간호대학 이미경 교수님 그리고 베일러스 가든 화이트 심혈관 병원 근무 중이신 변재훈 간호사님과 함께 심혈관 질환에 관한 이야기 해봤습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 오늘 유익한 정보 들으셨으면 이제 실천을 하셔야죠. 그렇죠? 네. 많이 들으신 것들 다 실천하시고 건강관리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